이런 증상들을 자꾸 고치려고 하기 때문에 고통스럽고 살은 빠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먹고 싶은 거를 먹으면서 내 몸의 체중의 포인트가 점점 내려가서 나의 자연스러운 그 체중으로 다시 돌아가려는 현상이 생기게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체크해 봐야 돼요. 네, 안녕하세요. 우창영입니다. 사람들이 다이어트에 대해서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나는 고통스럽게 안 먹고 정말 노력해서 더 운동하려고 하는데 살은 안 빠지고 못 참고 먹으면 체지방은 더 늘어나고 근육은 빠지더라. 나는 정말 고생을 하고 있는데 살은 빠지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에서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이런 배고픔과 움직이기 싫음은 비만이라는 내 몸이 고장나 있다는 증상이지, 이런 증상들을 자꾸 고치려고 하기 때문에 고통스럽고 살은 빠지지 않는 거예요. 비만해져 있다라는 거는 내 몸에 저장되어 있는 그 많은 에너지들은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우리의 뇌는 계속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당분 같은 것들만 소비하려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새로운 음식이 들어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너무나 배고프죠. 이런 과정 중에서 우리 몸에 어떤 염증 수치 같은 것들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독감 걸린 것처럼 기력이 없고 움직이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이 증상들과 싸워서 굶는다고 해도요, 이 식욕이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몸은 계속해서 그 단맛과 기름진 맛에 대한 보상을 올립니다. 점점 더 그걸 먹으면 더 맛있어지겠다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견뎌요, 결국. 그렇게 고생하는 것들, 이 모든 과정이 우리 뇌에는 스트레스로 작용을 하고요. 또 당연스럽게 기름진 것과 단 것이 먹고 싶어져요. 그래서 다이어트의 목표는 우리의 몸의 대사를 바꿔야 돼요. 고장난 몸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먹고 싶은 거를 먹으면서 내 몸의 체중의 포인트가 점점 내려가서 그냥 자연스럽게 살이 빠지는, 나의 자연스러운 그 체중으로 다시 돌아가려는 현상이 생기게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체크해 봐야 돼요. 첫 번째는 수면이고요. 두 번째는 내 몸의 인슐린 저항성, 세 번째는 근육량입니다. 수면은요, 일단 부족하게 되면은 우리가 아니게 돼요. 수면이 부족하면 우리 몸에는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이 올라갑니다. 이 코티졸은 좀 과격하게 이야기하는 연구자들은 우리 뇌를 녹인다라고 이야기까지 해요. 이 코티졸이 높아지게 되면은 우리의 어떤 편도체가 과활성화돼요. 그러면 우리는 감정적이 되고 충동적이 돼요. 장기의 어떤 결과보다는 단기적인 보상에 굉장히 집착하게 됩니다. 우리 몸이 지금 위기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을 먹게 만들려는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먹는 것들을 족족 내장 지방으로 아주 빠르게 저장하려는 작용이 일어납니다. 즉, 잠을 못 자게 되면요, 눈앞에 보이는 음식을 봤을 때 절제해서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을 굉장히 강한 충동을 받으면서 먹게 되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이 내장 지방으로 저장하려고 하는 우리 몸의 대사가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무의식단에서 일어나는 변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이길 수는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일주일 정도 잠을 하루에 1시간 정도만 부족하게 잔다. 그래도 소주를 반병에서 한 병 정도 원샷 한 것 같은 우리의 절제력 상태가 돼요. 우리 항상 술 마시면은 참지 못하고 먹게 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의 어떤 이성과 전두엽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선택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 선택 상황에 놓여지게 되면은 누구나 더 먹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 몸의 대사를 계속해서 망가뜨려요. 지방 대사를 할 수 없는 몸을 만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수면을 이야기 드린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 인슐린 저항성. 이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거는 뭐냐? 포도당이나 과당, 설탕을 먹게 되면은 혈당이 올라가게 되죠. 반복해서 이렇게 혈당이 올라가게 되면은 우리 몸은 이 혈당을 떨어뜨리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내보냅니다. 혈당이 올라간다는 거는 우리 몸에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는 신호예요. 왜냐면 이 혈당은 우리 몸의 농도를 만들거든요. 포도당 농도가 갑자기 올라가게 되면은 우리 몸의 농도가 높아지게 되니까 세포들이 수분을 빼앗겨서 기능을 못해요.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 몸은 아주 빠르게 인슐린을 내보내서 혈당을 낮추는 겁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100 정도의 혈당이 올라가는 음식이었다라고 하면은 그 음식은 항상 굉장히 많은 단백질과 지방을 함유하고 있는, 혹은 식이섬유를 많이 함유하고 있는 음식이었어요. 굉장히 많은 인슐린을 내보냅니다. 왜냐면 이 음식에는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있었고 그게 천천히 흡수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기 때문이죠. 20만 년 동안 우리는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지난 100년 사이에 정말 순수하게 혈당을 올리는 음식들, 음료라든지 과자, 초가공식품들이 나오게 됐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의 몸이 과도하게 자꾸 인슐린을 분비해요. 이런 게 반복되면은 우리의 몸은 이 인슐린이 제대로 작용을 하지 못하는 몸이 됩니다. 그걸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죠. 인슐린이 제대로 혈당을 못 떨어뜨리게 돼요. 인슐린도 높고 혈당도 높아지는 상황이 됩니다. 이 인슐린이라는 거는 우리가 먹었던 걸 저장하는 호르몬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지방을 꺼내 쓰는 걸 굉장히 강력하게 억제를 해요. 그래서
안 먹어도 지방이 빠지질 않아요. 오히려 혈당이 굉장히 빠르게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우리의 뇌는 이 지방을 쓰는 게 아니라 떨어진 혈당을 다시 올릴 수 있는 음식을 찾도록 명령을 해요. 아침에 빵이나 뭐 간단하게 요기를 했을 때 출근을 했는데 당 떨어진 것 같다라고 과자를 먹는 게 다 이런 과정들, 이 상대적 저혈당이 있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 그렇게 먹는 거예요. 이 인슐린이 계속해서 높아지는 상황이 돼요. 지방간이 생기고 혈당이 올라가고 지방 대사를 할 수 없는 몸이 됩니다.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탄수화물을 먹을 때 항상 식이섬유나 단백질을 같이 먹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시고, 이 탄수화물이나 이 과자만 중간중간 드러나는 상황들을 최대한 제거를 해줘야 돼요. 인슐린이 좀 낮아질 수 있는 상황들을 최대한 만들고, 어떻게든 이 포도당이 세포 내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들을 계속해서 우리 몸에게 신호를 줘야 되는데, 그게 아까 말했던 수면을 충분히 취하는 것과 운동이에요. 낮은 단계에서는 신체 활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밥 먹고 30분, 40분 정도는 걸어주시면 돼요. 그것만 해주셔도 식사 후에 높아지는 혈당이 근육 안으로 들어가는 현상들이 생겨요. 그리고 우리의 몸은 계속해서 이것을 반복하면은 그 경로가 굉장히 활성화가 돼요. 점점 더 쉬워지고 더 많은 양이 들어갈 수 있게 되죠. 이게 반복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식사 후에 걸어주세요. 굉장히 강력하게 작용을 합니다. 세 번째는 근육량이에요. 많은 여성분들이 자꾸 굶는 다이어트를 하셨어요. 그러면은 우리의 근육이 굉장히 빨리 빠집니다. 실제로 금식을 강하게 했을 때 초기에 빠지는 체중의 3분의 2가 근육과 수분이에요. 높아진 혈당이 근육 안으로 들어가는 상황 속에서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됐다고 했잖아요. 굶는 다이어트를 한 다음에는 오히려 체성분이 더 엉망이 돼요. 신체의 어떤 대사율이 떨어지고 활동 대사도 떨어지고 지방은 늘어나고 근육은 빠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단 거를 많이 드셔도 너무나 높아진 혈당은 근육으로 가지를 못해요. 더 빠르게 지방으로 저장돼요.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드시고 케이크나 음료 이런 것만 드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근육이 빠지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인바디를 해서 근육량이 표준의 이하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근육 운동을 해야만 합니다. 이런 분들은 걷는 거는 운동이 아니에요. 내가 근육량이 충분하다면은 적절한 신체 활동, 걷는 것만으로도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할 수 있지만, 근육량이 적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고통을 수반할 수 있을 정도의 근육 운동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때도 팁은 있어요. 바로 키울 수 있는 골격근의 대부분 70-80%는 하체에 있어요. 그래서 하체 근육 운동을 해주시는 거고, 근육 운동의 장점은 나눠서 해도 그 효과를 우리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낮은 단계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결국 꾸준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운동과 운동의 시간은 이틀 이상은 안 넘어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루틴과 묶어두는 거예요. 양치를 할 때 나는 스쿼트 15개, 20개씩 하겠다. 이것부터 시작을 하셔도 됩니다. 이 스쿼트 15개, 20개 정도만 해도 근육에 약간의 고통이 와요. 이거를 반복해주면은 놀랄 만큼 우리 몸의 어떤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고 근육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물론 충분한 단백질을 먹어줘야겠죠. 매 끼니마다 단백질 반찬이 무엇 하나 정도는 있는 정도로 식사를 해주면서 이 정도 운동만 해주셔도 많은 것들이 달라지고, 더욱더 긍정적인 거는 이런 자극들로 해서 근육이 커지고 근육이 자극을 받으면은 근육에서도 마이토카인이라는 호르몬들이 나와요. 이 호르몬들이 무의식 단계에서 근육의 활성화를 더 올려주고 지방 대사를 더 개선시켜주는 작용들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공장의 개수가 많아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공장이 내보내는 어떤 물질들까지 개선되기 때문에 이중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이야기드린 이 세 가지를 해주시면은 결국 고장난 우리의 몸을 더 건강하게 고칠 수가 있어요. 먹고 싶은 것들을 드시면서도 체중이 점점 빠지고 내가 이룰 수 있는 어떤 나의 건강한 체중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 속에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배고픔을 참는 것들은 필요하지 않아요. 고통스러운 배고픔이 고장난 내 몸의 어떤 증상이었기 때문이죠. 이 세 가지 중에 내가 어떤 점이 특별히 부족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자기에게 맞게 이 세 가지 룰들을 적용해 보면은 정말 놀랄 만큼 자기의 몸이 바뀌는 것들을 느껴볼 수 있을 겁니다. 저희 컨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저는 더 좋은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